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 손용진 대리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주범으로 꼽히는 중국, 이제 오늘 나온 제조업 설문지수도 역시나 좀 안 좋았습니다. 거의 7년 만에 최저치까지 가라앉으면서 악재로 나왔고요. 시장도 이 재료 나오고 난 이후에 낙폭을 조금 더 키웠다가 현재는 한 1.6% 정도 밀려나 있는데요. 자, 오늘 시황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전일 유럽 및 미국 시장이 마감을 하면서 일단 우려감이 좀 형성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들이 일단 유럽, 미국 시장을 하락을 좀 부추겼던 흐름들이었고요. 거기에 지금 폭스바겐사의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 관련해서 전반적인 그 흐름들이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상해 증시 역시 일단 하락 출발을 했던 흐름들이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하락폭을 키운 결정적인 흐름들이 금일 오전에 발표했던 차이신 9월 중국 제조업 PMI 잠정치가 최저점을 일단 갱신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경기 우려감들이 보다 좀 가중되는 흐름들이고요. 일단 오후 들어서는 오전에 하락폭을 일부 상쇄하는 흐름들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근본적인 부분들, 경기 관련된 부분들보다는 다시 한번 부양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당국이 개입된 매수세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한번 기다려 봐야 되는 흐름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일단 업종별로 일단 상승을 보여주는 업종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제조업 PMI의 일단 부진에 따른 낙폭이 확대된 흐름들이기 때문에 석탄, 철강, 해운, 증권주 등 일단 제조업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경기 민감주들의 하락폭이 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네. 자, 그럼 이슈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왔던 그 제조업 설문지수 먼저 볼게요. 지금 예상치가 한 47.5, 근데 실제로 한 47.0 나왔습니다. 거의 6, 7년 정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게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황에 영향을 좀 많이 줬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예상치가 47.5였었고 예상치 그리고 전월치도 크게 하회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 전월치가 47.3 정도 수준이었었는데요. 이 부분을 전월보다는 좀 나아진 상황들을 시장에서 기대했습니다. 그동안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부양책들을 좀 실행을 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된 흐름들을 기대했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무참히 지금 하회를 하는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망감들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무엇보다도 해외 수요, 그러니까 수출 관련된 모멘텀이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 가격 하락에 대한 압력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위안화 관련된 절하에 대한 그 수요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슈들이 불안 요인을 일단 좀 가중시키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당국은 꾸준히 7%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는 와중에도 주요 매체들이라든지 기관에서는 6.8% 정도 일단 올해 GDP 성장률을 좀 하향하는 전망치를 좀 내놓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들, 주가 측면에서는 그다지 양호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오늘 나왔던 PMI 지수 쇼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지준율에 대한 추가 인하 같은 유동성 정책을 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10월 중순경에 오중 전회가 열립니다. 중국 정책 관련 모멘텀에서는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보다 좀 강도 높은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이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어느 정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 시장에 좀 반영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 또 정책 관련된 반등 흐름들 정도는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낙폭이 그다지 크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하면 일단 기대감 정도는 좀 가져볼 만한 흐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전기차랑 2차 전지 쪽 보겠습니다. 이건 한국 증시하고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이쪽 섹터군들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에서도 역시 폭스바겐 이슈가 좀 호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글로벌 전반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및 유럽 시장의 약세를 일단 주도했던 흐름들이 폭스바겐 관련된 스캔들이
이슈였었는데요. 뭐 크게 본다라고 하면 디젤 내연기관, 지금 유럽 메이커들의 일단 실적, 최근에 호실적을 이루고 있는 디젤 내연기관이 일단 친환경 차로서의 지위를 좀 상실하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이와 더불어서 최근 막을 내린 프랑크푸르트 모토쇼에서 그 스포츠카 업체이자 포르쉐에서 전기차 모델을 일단 컨셉트카를 출시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전일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애플이 2029년, 2020년경에는 전기차를 출시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각종 큰 일단 모멘텀들이 좀 전기차 관련된 산업계에서 형성이 된 흐름들인데요. 뭐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들을,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였던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전기차 제조업체라든지 2차 전지 제조업체들의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금일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낙타그룹이라든지 영파상상 같은 종목들이 5%대 정도 수준의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전일 이슈에 좀 시장에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아무래도 전기차 이슈들이 일단 글로벌 주요 이슈로 일단 부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업종들보다는 장기적으로 전기버스 생산업체인 정주우통버스라든지 아니면 거의 세계 최대 수준의 뭐 그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생산업체 중에 하나인 홍콩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아적 같은 종목들에 대한 흐름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특징적인 종목군에서는 좀 어떤 쪽을 좀 오늘 점검해 주실까요? 네, 뭐 앞서서 일단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낙타그룹의 오늘 상승 흐름들이 돋보인다라는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뭐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타그룹의 경우에는 자동차 선박용 축전지 그리고 리튬 배터리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내에서는 최초로 자동차 축전지를 생산하는 민영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업체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아트라스 BX라든지 아니면 세방전지 같은 전지 업체들과 좀 비교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금일은 그 전기차 관련 모멘텀에 좀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타그룹의 경우에는 납축전지의 매출 비중이 약 94% 정도 수준,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시고 계시는 자동차 배터리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제품 관련해서는 중국 시장 점유율 18%로 1위 업체입니다. 기존에 일단 배터리 시장에 일단 강한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에 더불어서 일단 성장 모멘텀으로는 자동차용 시동 배터리, 그러니까 리튬 전지를 이용하는 시동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그 지위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신규 사업으로는 뭐 신에너지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를 들 수가 있는데요. 신에너지 자동차라든 임대 사업이라든지 향후 기술력 발전에 따른 2차 전지 사업 진입 등 신규 일단 사업 모멘텀 부분들 충분히 좀 고려가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현재 기술적인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 뭐 그러니까 신주 발행이라든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최근 주가 수준은 고점 대비해서 절반 이하로 좀 많이 주저앉은 흐름들이고요. 대략적으로 12위안, 13위안 정도 가격대를 일단 바탕으로 일단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상승폭 7% 정도 수준을 넘어서면서 어느 정도 최근 바닥권 탐지는 끝났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소한 단기 모멘텀 정도는 바라볼 수 있는 가격대까지는 위치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상해가 마감 앞두고는 낙폭을 좀 줄이려는 시도 나와 있습니다. 한 1%대까지 하락폭 줄여놨습니다. 지금 워낙에 이제 오늘 지표가 좀 안 나왔기 때문에요. 이후에 뭐 추가적인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미중 정상회담 관련한 이슈들도 약간은 시황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마감 앞두고는 좀 어떤 부분들 체크하면서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뭐 오늘 역시 시장에 좀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화면을 좀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 8월 말 이후부터 3,000포인트대 정도에서의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상승 탄력이 좀 많이 소멸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뭐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
3,000포인트대에 일단 하방 경직성을 계속 확보를 해놓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PMI 지수 발표로 인해서 어느 정도 경기 부양에 대한 그 수요가 생긴 상황이고 10월 이후에는 대규모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큰 욕심 없이 3,000포인트 정도 선을 지켜내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좀 보다 나은 흐름들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후 시장의 추가적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매수 관련 흐름들을 보여주진 않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는 흐름들 정도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계속 지금 제조업 PMI라든지 제조업 관련된 경기 모멘텀은 악화되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 업종, 특히 내수 관련된 업종들은 계속 조금 경기 관련된 측면에서도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흐름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내수주 및 그리고 이제 다시 명절 관련된 관광주에 대한 관심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전일 언급이 됐었던 시진핑의 방미 관련주, 시진핑 주석의 방미 관련주인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고속철도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지속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의 손영진 대리였습니다.